네, 다가오는 5일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 되는 날입니다. 100일을 앞둔 지금 유가족들은 어떤 마음이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잘 못 드려가지고 좀 멈칫했습니다. 예. 이번 주가 집중 추모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를 지금 해오신 거고 또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1월 30일 월요일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제 집중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했고요. 예. 매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 그리고 국회 정문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159배를 매일 밤 8시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로 해서 각자 준비한 꽃이나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이제 녹사평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행사를 했고요. 매일 아까 159배는 언제 한다고요? 매일 9시요? 매일 밤 8시요. 8시. 예. 8시에 계속 이제 해왔고요. 시민들도 이거는 동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동참하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 2월 4일에는 이제 100일 추모제를 광화문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월 5일에는 국회에서 국회 주최로 하는 추모제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한 100일 추모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지금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나오던데. 네네. 맞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나 이제 정부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광화문에서의 추모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추모제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하나 제대로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는 단 일도 없고 항상 뒷짐지고 있다가 목소리를 내려 하면 아주 질색을 하더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추모제도 못하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시민 대책위가 정부 반대 세력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는데. 예. 그러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요. 서울시가 입장에 혹시 변화가 없을까요? 2월 5일 이전에? 저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부가 저희 유가족들을 대하는 형태가 워낙에 전혀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왜 이런 거라고 보세요? 서울시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모대에 무슨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이런 구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어차피 여당이나 서울시나 모든 행정기관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워낙에 강경하게 정부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저희 유가족들을 대하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외면을 하고 무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를 못 치르게 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대안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유가족들이 이제 비록 정부의 그런 외면으로 해서 자식을 잃었지만 그날 이제 우리 가슴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품고 행진을 할 겁니다. 저희가 살아있을 때는 못 지켰지만 별이 되어서 떠난 지금에는 우리에게는 다음은 없습니다. 기필코 행사를 진행하고 지킬 겁니다. 지금 지난달에 국정조사는 끝났고요. 아쉬운 점이 많으시죠? 네네. 국정조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꼭 잘 해달라고
이제 국회에 가서도 굉장히 담부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뭐 정쟁으로 거의 반을 다 날려먹어버리고 남아있는 기간조차도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부실한 그런 뭐 부실한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또 증인들의 뭐 엉터리 진술 짜 맞춘 듯한 그런 답변 결국 밝혀야 할 것들은 밝히지 못하고 더 많은 의혹만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따로 연락받거나 행안부로부터 연락받은 거는 없습니까?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 저희가 사실 49제 끝나고 예. 대통령실에다가 저희가 6개 요구 조항을 이제 전달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뭐 한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행안부로 이첩을 시켜서 예. 행안부에서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는데 그냥 민원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의례적인 형식적인 형태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나요? 바로 예. 뭐 그냥 뭐 잘 챙기고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예, 없고요. 구체적인 게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지난 1일에 면담을 했는데요. 여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례적으로 그냥 여당 지도부랑 만나서 인사하는 것만 공개로 하고 네. 바로 비공개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을 걸 뭐 예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역할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의 초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안에 그 조사기구에서 강제성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사기구에 강제성이 들어있으면 반대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강제성이 없으면 뭐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사기구에 강제성이 없으면 뭐 제2의 국정조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료 제출이나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전혀 이거는 뭐 조사가 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국회 주최 추모제에 참여를 해달라. 네, 여당이. 예. 국회에서 하는 주최를 해서 이제 유가족들 희생자를 넋을 지르기 위해서 국민이 그만큼 많은 희생이 됐는데 그거를 추모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네. 꼭 참여를 해달라 그래 이제 당부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독립된 조사기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뭐 여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요청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뜻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로 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저희가 밝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뭐 정보기관에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거꾸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릴 거고요. 이런 의혹들이나 의문점들을 해소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기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거꾸로 저희가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 보수단체들 아직도 이태원에서 시위하나요? 지금 저희가 그 보수단체 심사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그렇죠, 법원에. 예. 2월 6일쯤에 이제 그게 발표가 날 예정인데. 예. 지금 그동안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저희가 사실은 녹사평에서 뭐 별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 예. 행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요. 행사만 있으면 굉장히 뭐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는 상태라서
다행히 조금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괴롭히는 거네요, 그냥 옆에 와서.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네네. 우리나라는 참 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슬픔과 어떤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온 나라가 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고 혈세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 뭐 더 어떻게 보면 구태가 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여지없이 또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자. 망각이 그런 순간의 고통은 잊어버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부대표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에